북한의 화려한 외관 뒤에는 모든 정보가 차단되고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는 극도로 신비로운 세계가 존재합니다. 고층 빌딩과 웅장한 군사 퍼레이드도 이 나라의 어두운 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모든 숨겨진 구석이 공쇄되고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이 통제되는 통치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을 파헤치면서 우리는 이곳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복잡한 삶의 속도와 엄청난 어려움들을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김정은 정부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어둡고 끔찍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파리 김정은의 재산. 김정은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김정은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사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와 지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The Squander의 2018년 김정은의 순자산은 약 710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그의 자산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짜 신원으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조선일보가 실시한 한미 공동조사 결과 북한의 은행 계좌 200개가 마약 위조 화폐 대량 살상 무기 수출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밝혀낸 정보의 대부분은 탈북자와 NBA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과 같은 몇몇 희귀한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는 연간 약 6억 달러를 지출하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탈북민에 따르면 그는 매년 술값만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호화로운 요트 파티, 고급 와인, 고급 치즈를 즐기고 500만 달러짜리 고급 슈퍼 요트, 방탄 메르세데스 리무진, 심지어 개인 스키 리조트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또한 북한의 아제르라고 불리는 개인 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저택 네트워크에는 평양의 주요 궁전이 포함되며 혈천석 규모의 영화관과 거의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개인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북한 언론은 지도자의 막대한 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끊임없이 그를 국가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지칠 줄 모르는 애국자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서사는 그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 김정은의 아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아내로 여겨진다. 그녀는 종종 지도자와 함께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리설주는 1985년이나 1989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2005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을 위한 응원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왔다. 2012년 7월 17일 한국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은의 부인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홍 씨라고 보도했다. 홍 씨는 박사 학위를 준비하던 2009년경 김정은과 결혼했고 현재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리설주 여사는 기본 간부 가문 출신이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아버지는 군 조종사이고 시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이다. 북한에서 군 조종사는 상류층으로 분류되지만 권리는 거의 없습니다. 리설주 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며느리로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영부인이 되자 북한은 리설주의 음악 음반을 취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리설주는 음란 영화에 출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의 전 여자친구와 배우 11명을 음란 영화 제작 혐의로 공개 처형한 것은 아내의 한때 타락한 삶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됩니다. 이전에 한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 여자친구이자 은하수 악단의 가수 현송월을 포함한 11명의 유명 연예인이 북한의 음란물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수감자는 가족과 다른 많은 유명 가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총살형에 처해진 12명의 수감자는 모두 은하수 악단과 왕재산 경악단의 가수 악사 무용수들이었다. 이들은 성관계를 촬영한 뒤 이를 음란 테이프로 제작해 시장에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은하수 악단과 왕재산 경악단은 모두 해체되었다. 김정은은 10년 전 가수 현송월을 만났다고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정은에게 현송월과 헤어지도록 강요했다. 이후 현송월은 군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현성월은 결혼 후에도 김정은을 계속 만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결혼 전 은하수 악단 소속이었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젊은 지도자가 젊은 아내의 타락한 삶을 숨기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처형하도록 명령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유위 최강의 보디가드 팀.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순방 시 항상 밀착 경호원이라 불리는 강력한 경호 부대를 대동합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4차례의 경호를 실시하는데 그중 조깅 경호원 팀은 첫 번째 경호 대상입니다. 이들은 보통 12명씩 그룹을 지어 이동하며 각 경호원은 북한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특정 직책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경호원들은 북한 대통령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삼재첩도, 쉭도, 시야를 확보한 보호 경계선으로 지도자를 둘러싼 원형을 형성하여 모든 직책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경호원 앞에는 경호원 3, 5명이, 김정은 위원장 근처 양쪽에는 경호원 4, 6명이 뒤따르는 경호원 4, 5명이 순찰했습니다. 그들은 장거리 조깅을 한 후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가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탔습니다. 이 조깅 경호원 그룹의 정체는 여전히 세계의 미스터리입니다. 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의 경호원은 국위 63사단의 군부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1963년에 창설되었으며 김일성의 지도 기간 동안 북한 인민군에 속합니다. 창설 당시 이 부대는 약 1,1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위부라고 불렸고 1974년에는 규모가 3,400인 지명으로 늘어나서 총보위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일이 집권한 후에는 이 총보위부의 인원이 80명에 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2012년 김정일 사망 후 이 부대는 옛 명칭인 보위부로 복귀했지만 병력은 최대 12만 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경호팀은 대대로 김정일 일가와 정부 고위 간부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참여해 왔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의 원천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5번 사무실 39. 북한은 위조지폐 마약 대량 살상무기 밀수에 연루된 200개의 은행장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양시 지도자를 위해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39호실은 대통령을 위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북한 노동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39호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국가 지도부를 위한 자금 조달을 담당합니다. 39호실에서 5년간 근무한 한 탈북민은 39호실이 지도자를 위한 외화벌이를 전문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에서는 이를 혁명자금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보석, 농산물 등 수출 가능한 모든 것을 수출하고 모든 것을 팔아 김정은 위원장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은 39호실과 그 활동에 대해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9호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모든 무역 활동에 참여하여 북한의 연간 외화벌이 규모를 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립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1년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39호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9호실은 1970년대 김일성 전 주석이 예비 자금으로 설립했지만 점차 대통령을 위한 화폐, 발행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39호실이 위조지폐, 마약무기 밀매 등 불법적인 돈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북한의 100달러 위조지폐는 세계에서 가장 사실적인 위조지폐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중단시키기 전까지 39호실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39호실은 일본 시장과 아시아 여러 지역에 판매할 마약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2003년 북한에서 5kg의 헤로인 운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온 많은 무장 화물이 전 세계적으로 압수되었습니다. 2013년 파나마에서 탄약과 미사일 부품을 실은 화물선이 압류되었습니다. 위 선박의 소유주인 청천강 해운회사는 39호실의 위장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계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불법 활동을 감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9호실은 이제 지도자와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입 증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4번 빈곤. 개방과 무역으로 번영하는 세상에서
북한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으며 그 닫힌 국경 너머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립과 부실한 관리로 북한 경제는 마비되었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매일 가난과 굶주림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곡물 생산량이 44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식량 수요를 충족하려면 매년 최소 575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에는 135만 톤이라는 엄청난 부족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역로를 재개하거나 중국의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심화되는 인도적 위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비극을 더욱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과 최고 지도자의 삶 사이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시골 지역 주민들이 풀나무 껍질 또는 묽은 쌀죽으로 연명하는 동안 김정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탈북자와 정부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고급 승용차, 자가용 제트기 요트, 이국적인 애완동물, 그리고 호화로운 저택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산에 있는 그러한 저택 중 하나에는 전용 해변 경마장, 심지어 영화관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캐비어, 프랑스 와인, 숙성 치즈 같은 수입산 별미를 즐기는 반면 시골의 영양실조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빈곤과 기아를 통제 도구로 무기화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도부를 미화하고 외부 세계를 악마화하는 선전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통이 국가적 자존심을 위한 희생이라고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호사스러운 독재 정권은 번창하는 반면 주민들은 침묵 속에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기근은 단순히 흉작이나 제재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사람보다 권력을, 개혁보다 환상을, 생명보다 충성을 택한 체제의 결과입니다. 3번 이상한 규칙. 사람들이 북한을 떠올릴 때 흔히 떠오르는 것은 기이하고 엄격한 법률입니다. 너무나 특이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규칙들입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가에서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이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정권은 주민들을 철권 통치하기 위해 기이한 규제들을 시행합니다. 청바지를 입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데님은 서구 문화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이나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모든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방문객은 북한 화폐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통화는 금지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북한을 떠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감정 표현조차 통제됩니다. 주민들은 지도자를 만날 때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이는 충성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의무적인 행위입니다. 북한에서는 표현 이동 사상의 자유를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모든 규칙은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북한 내부의 삶이 국경 너머의 위험하고 타락한 세상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국민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현실을 통제하며 지도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만이 안전과 자부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디스토피아적 체제에서 억압은 보호로 제명명되고 복종은 생존의 대가입니다. 이번 끔찍한 처벌, 영화를 보거나 눈물 없이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젠가 처형당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상한 규정과 더불어 셀 수 없이 많은 끔찍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중 최대 수목권의 범죄에 대해 북한 정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함께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처형한 나라입니다. 비정부기구 NGO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평양 정부가 공장에서 구리를 훔치거나 매춘을 하거나 한국 언론 정보를 유포하는 등 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 없이 공개 처형한다고 지적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TJJ 단체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2년 동안 375명의 북한 탈북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감옥에서 직접 처형하거나 학교나 시장 근처의 공공장소에서 처형할 수 있습니다. TJJ는 북한을 반인륜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사건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집단 매장지나 처형 장소들을 파악하고 지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가 매우 어려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번 정화.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마도 기존 기관의 반대자들과 나중에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일 것입니다. 북한 정부의 경우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될 때 숙청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후 2011년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수년 동안 국제 언론은 북한 지도자가 경쟁과 권력과 관련된 이유로 많은 고위 관리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숙청했다고 비공식적인 소식통을 인용해 왔습니다. 김정은의 삼촌인 장성택은 2013년 반역자이자 1년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된 사람들 중에는 장성택의 아내 장계순과 그녀의 남편, 장성택의 여동생 쿠바 주재, 북한 대사 전용진,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 장용철, 장성택의 조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삼촌과 삼촌 가족을 숙청한 것 외에도 나중에 친형을 암살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7년 북한 대통령 김정남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BX 신경작용제로 의문의 암살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범인과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양 정부는 김정남의 사망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갑자기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김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위에서 언급한 김정은과 가까운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이 김정은이 집권한 후 비밀리에 발표된 쿠데타 음모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 후인 2002년 8월 장성택은 당시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를 만나 중국의 지원을 받아 김정은을 전복하고 이복형으로 교체하는 음모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김정은의 측근이었던 저우융캉은 김정은에게 그 음모를 비밀리에 알렸습니다. 당연히 김정은은 경로했고 장성택은 처형되었습니다. 김정남은 권력을 잡을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건국 이래 북한을 이끌어온 가문의 장남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위험인물로 간주되어 숙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권력 다툼은 극도로 치열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역대 북한 대통령들은 친척들에게조차 가장 강력한 조치를 주저의식 없이 적용해 왔습니다. 이 나라는 극심한 통제 정치 독재, 국제적 고립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기하 자유와 개성의 제한 정보 부족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비록 그러하고 우리가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고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전파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메시지가 북한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숨겨진 진실들이 마땅히 들려져야 한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폭로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다음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벨을 눌러주세요.